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있던 마을에는 9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로 아이들 또는 여자만 참여한다고 하셨습니다. 의식의 내용 자체는 미리 마을에서 선택된 아이들 몇 명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평소엔 입상 금지인 산에 들어가 어떤 의식을 행한다는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 의식을 그 지역에서는 오마츠리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여기서 마츠리는 축제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마츠리라고 하면 포장마차가 잔뜩 늘어서 있고 불꽃놀이를 하는 즐겁고 소란스러운 분위기의 축제를 상상할 수 있는데, 이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해가 높이 떠 있을 때부터 집 처마 끝에 제등을 걸고, 해가 지면 집에 불을 전부 끄고 그 제등에 불을 밝히는 게 축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축제가 시작되고 해가 완전히 지면 아이들과 시중드는 사람이 행렬을 이루어 각 집을 돌면서 제등에 붙은 불을 그녀들이 들고 있는 제등에 옮겨 붙인다고 하는데, 불씨를 얻어온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중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무녀 옷을 입고 있고 시중을 들게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모든 집을 한 차례 방문한 행렬은 산속에 들어간 뒤 도중에 어떤 광장 같은 장소에서 의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의식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등불에 나무로 만든 인형을 그을린 후 그 인형을 광장에 파놓은 구멍에 떨어뜨린다는데, 이 횟수를 방문한 모든 집에 수만큼 반복한 뒤 긴 주문 같은 것을 외운다고 합니다. 그 뒤 아이와 시중드는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와 집락 바깥쪽에 있는 집회소에서 하루를 보내는 게 의식의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이 의식을 진행하는 산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좋지 않은 것이 모여드는 장소가 존재한다 는 말이 마을에 오랫동안 구전되어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지 않은 것이란, 예전부터 자주 산에서 내려와서는 마을의 재앙을 불러오는 존재로, 간단히 말하면 사람의 불행 또는 어두운 감정 같은 것을 좋아해서 그것을 주로 먹이로 삼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존재가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마을로 와서 재앙을 불러오면 곤란하니 가끔 이쪽에서 먹이를 모아 이 존재에게 공양을 해 달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마을에서 9년마다 행해왔던 의식이라고 합니다. 마을 불빛을 전부 끄고 제등에 불을 붙이는 행위는 아무래도 그 집에 모인 9년분의 더러움을 한 곳에 모은다는 의미라고 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제등 외 불빛을 켜게 되는 경우 마을 어르신들에 의해 크게 혼난다고 합니다. 행렬과 불씨는 그 집의 더러움을 일시적으로 받는 대표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것을 히토바시라 라고 할아버지가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희생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사람이 아닌 인형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선택된 무녀 혼자서 마을의 더러움을 홀로 짊어진 채 인신공양되었다고 하고 산으로 올라간 무녀는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식에서는 동시에 희생된 무녀를 위해 진혼, 의식도 함께 행한다고 합니다. 또 무녀로 선택된 아이의 집은 그 뒤 몇 년 동안 마을의 촌장이 될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부와 영향력을 얻을 수 있게 보상해 주었다고 합니다. 시골 마을에서 촌장 등은 옛날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무녀로 선택될 사람들에게 일종의 보상을 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그 방법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무녀 외에도 정기적으로 저 좋지 못한 존재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했다고 하는데 어느 대회선가 사적인 욕심으로 이걸 악용하다가 사지가 찍힌 채 사망한 사람이 나와 그 방법은 대가 끊겼다고 합니다. 무녀 외에 원래 이 역할을 했던 사람에게 저 좋지 못한 존재가 따로 보상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보상인지는 지금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집안의 유일한 외동딸이었는데 중학교 시절 어머니의 강력한 주장으로 저의 가족은 마을에서 떠나 대도시로 이사했고 현재 저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갑작스레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한마디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절대 마을로 가지 마라. 이 한마디였습니다.